네, 이번에는 이제 그 코민테른 3차 대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제 코민테른의 방침에 따라 당대회를 열어서 공산당으로 이름을 개칭했고, 신생국에서도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됐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1920년에 프랑스 사회당 대회에서 코민테른의 가명을 놓고 내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당의 지도 세력이 다수파가 이 탈당해가지고 그죠? 탈당해서 공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회당은 이제 그대로 남게 되고 이탈리아 사회당도 역시 이제 코민테른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자본가들이 탄압과 함께 양보 정책을 구사하면서 계량주의, 계급 평화, 평화적 이행을 강조하는 이제 계량주의죠. 그래서 그 유럽의 삼인주의 정당들, 전쟁에 협력했던 정당들에서 바로 전쟁에 협력했던 제2 인터내셔널이 재건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게만 돌리는 그런 연합국의 입장에 따르고 연합국이 에, 만든 그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제국주의에 협력하게 되는 그런 제2 인터내셔널이 부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이와 별개로 중앙파에 해당하는 정당들이죠. 이 정당들이 빈연합 또는 2.5 인터내셔널로 알려진 이러한 인터내셔널을 또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3인 코민테른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세력들, 특히 러시아의 맨시비키, 그죠? 사회혁명당의 좌파 등 비볼셰키파들과 영국 노동당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제2 인터내셔널, 2.5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이제 됩니다. 여기서 어떤 좌파들은 어쨌든 계량주의 노동조합을 반대하면서 탈퇴를 하고 혁명주의안을 내걸지만 사실은 이제 다수가 여전히 노동자들이 계량주의 노동조합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좌파 노선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러한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통일전선이 다시 부상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제 그 독일의 각 그 사회주의 세력이죠. 사회주의 세력들, 특히 이제 전쟁에 협력한 세력도 들어있죠. 독일 삼인당까지도 포함해서 각 정당과 노동조합에 공개장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어, 이러한 반동 정세죠. 반동 정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투쟁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트라 통일전선을 하자. 공개장의 내용은 이제 정세를 자본주의 해체가 진행되고 독일에서의 공황이 더 심해지죠. 세계 공황이 심한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인상이죠. 그래서 실업의 증대, 대중의 빈곤화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프레트라가 좀 전체 계급을 위해서 앞에 나서야 되고 통일 전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체 민중을 위해서 임금의 인상, 그죠? 그다음에 식료품 공급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민생에 관련된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무장단체를 이런 부르주아 세력의 무장단체에 맞서는 프레타의 자위적인 무장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편으로는 이제 그 소련이죠. 소련, 소비에트 러시아와 어떤 서방이 통상 외교 관계를 맺을 것,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개량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정통 사회주의와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좌파들은 이거는 이제 이 독일 3인당 그죠? 독일 3인당과 같은 세력과 통전을 하지 못하겠다. 양쪽 다 양쪽 다 이런 통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코민테른에서는 이제 집행부가 지누비에프와 부하린이 이 좌파의 견해를 옹호해서 이 공개장 통전이죠. 통전하자는 공개장에 반대해요. 공세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오히려 내니는 통전을 하자는 이 공개장을 어,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 3차 대회에서 노동자 통일전선에 관한 그리고 이제 제 인터내셔널과 2.5 인터내셔널 그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태제를 채택하고 공세 이론보다는 통전으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국제정세와 코민테른의 임무에 따르면 대중들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봉기, 그죠? 음, 그리고 한 사회의 극단적인 혼돈 상태로 인한 혁명적 분위기는 이미 종료됐다. 이게 지금의 어떤 노동자 프롤레타가 좌파들이 단결을 해서 혁명을 할 수 있는 혁명의 공세기가 아니라 혁명의 태제기다. 그래서 전선을 좀 첨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노동자 통일 전선을 해야 된다. 대중 속으로라는 전술을 채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행위원회는 이제 제2 인터내셔널이죠. 독일 3인당과 같이 전쟁에 협력한 서구의 삼인주의 정당들에게 이제 그 백색 테러, 점차 이제 파시즘이 점차 대두되는데 이러한 백석 테러에 공동 대응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세가 점차 파시스트리 태동하게 되고 또 군비 경쟁과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계량주의 노동조합들도 노동자 총전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이나 정치적 부분이 자본가에 대항한 전체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2.5 제2반 인터내셔널에서도 이게 이제 코민테른과 같이 협력하자는 걸 주장했지만 영국 노동당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논란 끝에 이 2.5 인터내셔널은 제3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코미테는 집행위원회 역시 노동자 통일전선에 대한 태제를 승인하고 세계 대회에는 이제 모든 노동조합과 삼민주의까지 포함해서 노동조합과 정당을 참여시키자고 그래서 코민테른이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전선 이러한 것들을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편으로 시작했지만 과거의 노선, 그죠? 과거의 삼민주의와 대립했던 기존의 노선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죠. 국제노동조합 연맹, 이 삼민주의 이 노동조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적색 노동조합, 프로핀테르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의 다수는 삼인주의적 경향이 더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핀테르는 주로 소련과 아프리카의 노동조합이죠. 즉 삼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과 삼인주의에서 제명된 세력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파쇼 인민전선에 따라서 삼인주의 세력과의 협력 노선이 강조되면서 이 삼인주의와 분리되는 조직죠. 삼인주의와 대립되는 조직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37년에 해체가 됩니다. 프로핀테르는 이제 서방의 삼민주의 제국주의 정당에 반대했기 때문에 식민지나 종속국의 노동운동을 지원을 했고요. 일국 일노조 방침에 따라서 식민지에서 제1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일국 입당과 똑같죠. 이 밖에도 이제 그 제3차 대회에서 내니는 이제 그 소련의 네프죠, 네프 신경제 정책, 신경제 정책. 아직은 이제 에, 그 소련 연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러시아 연방에서 어쨌든 신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노동동맹의 필요성. 이 신경제 정책이 바로 이제 노동동맹의 필요성을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해서 러시아 혁명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